서울의 아파트 연식을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서울은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위성지도 좀 보시면 서울은 빈당도 없고 주택도 참 많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대단지로 모여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리얼망고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5년 내 신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새 아파트. 자, 이 파란색은 뭐냐면 준신축, 6년에서 15년차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요. 70년대에는 5년 내 신축이 거의 100%였다는 거죠. 자, 아파트가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 신축들이 이제 준신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신축 비중 떨어지고 준신축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준신축 비중 50%가 자세히 보시면 출렁출렁 하긴 하지만 2010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됩니다. 2010년까지 50%. 자,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준신축 비중도 급락을 하게 되고요. 신축 비중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후반대에 이제 조금 신축이 일부 분양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축하고 준신축 비중이 서울에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죽신 신화의 시작인 거죠. 신축이 귀하니까 가격이 비싼 거겠죠. 신축은 좋은 건데 신축이 귀하니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로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2010년에 5년 내 신축 비중은 23%였고요. 준신축이 50%. 그래서 15년 내 아파트가 73%, 네 채 중에 세 채가 새 아파트였다는 거죠. 준신축까지. 10년이 지나니까 신축 비중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12.3%, 준신축 비중은 23.29%, 다 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합계 35.59%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신축, 준신축 비중이 75%에서 35%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4채 중에 3채에서 10채 중에 3.5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서 2024년 현재 신축은 10%, 준신축은 거의 많이 떨어져서 13.8%. 그래서 2024년 현재 준신축까지 해서 23.99%. 그러니까 4채 중에 한 채만이 신축과 준신축이다라는 거죠. 5년 이내 신축은 10채 중에 한 채밖에 안 된다. 이게 얼죽신 신화의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신축 비중이 떨어져 버린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보세요. 10년간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은 뭐냐면, 자, 되지도 않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해제시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무려 683개의 구역 중에 393%를 해제시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7.7%가 해제된 거예요. 자, 무섭지 않습니까? 서울은 아시죠? 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할 방법이 없죠. 서울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씨앗이 되는 구역을 다 해제해버리니 이게 처음부터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씨를 말리니까 지금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정책, 인간다운 삶이랍니다. 이게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재생이랍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 서울연구원에서 내놨다고 하는데, 이런 책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해제시켜버리는 게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거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던 구역도 이 당시에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집값 상승의 주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집값은 네가 올렸다, 그렇게 숨통제더니 신축이 10채 중 한 채도 안 돼.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거라는 거죠. 10채 중 한 채밖에 안 된다. 신축이 입주를 하면요,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겠죠?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신축이 엄청 많으면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낮겠죠. 근데 신축이 안 그래도 적은데 생기니까 그 신축을 비싸게 주고 사. 그래서 신축 입주를 하면 가격이 올라,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린다. 구축도 오른다. 구축이 오르면 다시 구축 가격 기준으로 신축인 거는 더 비싸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입주를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축을 못 짓게 하면 되는 거네. 어차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구역 싹 해제해버려. 뉴타운 출구 전략 해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을 막아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니네도 안 되겠네. 재건축 못하게 해야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래갖고 팔지도 않은 집인데 세금을 때리는 거죠. 몇 억씩 나올 거다.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재건축하잖아? 재건축하는데 너 나중에 입주하면 막 4, 5억씩 나올 거야. 세금이. 그러면 집안에 있으신 분들은 야 내가 집을 이렇게 오래 살고 이 1주택으로 있었는데 재건축에서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냐? 놀랍게도 이 정책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비용을 늘리는 거죠. 비용. 재건축의 비용을 사업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개인에게 팔지도 않은 집에 차익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시세 차익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때리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거는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고, 초과이익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뭐냐면, 해제하는 걸로 씨를 발렸는데, 새로운 새싹이 만들어지는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진행이 되는 건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버리면,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는 비율이 5%도 안 됐습니다, 5%. 지지난 정권에서는 10개 중에 9개가 통과가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20개 중에 1개만 통과가 됐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지난 정권보다 지난 정권의 아파트가 연식이 더 많아졌을 텐데 안전진단은 더 아이러니하게도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새싹이 자라는 걸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올라온 놈이 있어? 그러면 뭐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3천만 원에 분양해. 아예 이익의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이 과실이 열렸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서 열매까지 딱 맺혔는데 열매를 반 잘라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축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신축이 귀할 수밖에 없죠. 정말 단순한 생각인 거죠. 신축이 비싸네? 신축이 가격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신축을 못 만들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인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런 거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운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이거죠. 신축의 가격이 비싸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만히 두면은 신축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은 신축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이 막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가격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지으면 손해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다시 공급이 줍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또 가격이 다시 오르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과소공급 상태에서 과공급 상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가격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시장의 원리고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축이 줄어드니까 얼죽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평 60억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는 하도 들어갔고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처음에는 60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사람들이 아이고 거짓말일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60억 거래되고 나서 50억에도 거래되고 40억에도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0억에 거래된 거는 자전거래일 거다. 뭐 통정거래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0억, 50억에 거래되는 게 나오니까 그거 봐라. 거품이었다. 가짜였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 거죠. 다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럼 원메인디 국평 60억은 왜 나온 것일까요?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메인디는 한강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한강 파노라마 풀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고 안 나오는 아파트가 있고 반쯤 나오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 뷰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혔습니다. 논문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뷰가 잘 나오고 로얄동인 경우에는 비싸게 팔리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베일리 9평이 60억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베일리 중에서도 몇 개만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 시점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호수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광교에 임장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광교에 가면은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 41층을 가면은 호수부 퓰뷰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런 멋진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41층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빌딩에 스타벅스가 너무 잘 되고 호수뷰가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서 그 건물에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똑같이 비가 보이니까 카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1층에도 있고 35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타벅스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게 되면은 호수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제일 좋은 자리에 줄 서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다른 층에 갔는데 바로 앉아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에 스타벅스에 스만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겠지만 호수뷰 창가 자리 공급이 늘어나니까 많이 안 기다리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원베일리에 파노라마 뷰 나오는 것 같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60억이라는 가격이 나오지가 않겠죠. 이게 시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부정하고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니 얼죽신, 원베일리 9평 60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요. 이제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가격이 올라요.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급을 되게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실현되면 어떡하나.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시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랑 약간 자기 색깔을 입히려고 자기 나름의 뭐 정책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서울의 신축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다. 괜히 외곽에다 자꾸 집 지어봐야 소용없다. 자, 이한준 LH 사장님 인터뷰. 앞으로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이 줄어들 것이다.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을 서울에 공급하는 방법은 택지지구 지정하는 거랑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택지지구라는 축을 빼버린다, 추가로 지정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쨌든 신축 가격이 오르니까 신축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하수, 중수, 고수가 각각 생각이 다른데요. 하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집값은 비정상이다. 더 강력하게 해서 강남 집값을 오후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을 안 지으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건데, 돈은 늘어나는데 집이 안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중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네. 이 정부가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집은 더 없겠네. 얼죽시는 더 강해지겠네. 그러면 서울의 신축을 어떻게 해서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다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돈에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가정 경제를 위해서는 하수보다는 중수, 중수보다는 고수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